예,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버닝썬 우리들 병원 신라젠 암호화폐 태양광 석탄 밀수 이런 거 검찰이 전부 전면 수사에 착수해라 이렇게 달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벌써 아침에 9시에 경찰청을 덮쳐서 윤규근 방 등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요. 자, 어제 강기정 민정무수석이 검찰 보고 몇 차례 조용히 하라, 수사하라 했는데 시끄럽게 만들었다. 적당히 하라 이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어제 이인영이가 뭐라 했는가 하면 주말에 10만이 검찰청 앞에 촛불 시위해야 된다 했고, 이해찬이 어제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일제히 문제를 삼고 놓은 건 조국이 특수부 검사하고 지집에 이렇게 압수수색 나온 검사하고 통화를 했다. 장관이라고 그러고 정경심이가 바꿔줬다는 거야. 그럼 이게 그야말로 장관으로서 자기가 조사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기가 개입을 했으니 권력 남용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자 이런 문제가 이해상충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걸 문제를 삼기보다는 누가 검사와 조국이 통화한 거를 밖으로 뺐냐. 그래서 한국당의 주광덕이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이 폭로했냐.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과 한국당 검사 출신 간에 라인이 있다. 그래서 비사실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걸 민주당이 일제히 들고 나왔고, 이해찬이도 이걸 갖다가 지금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사실 유포 커넥션이 있다. 요렇게 하니까 대깨문이라는 것들이 일제히 달라들어서 뭘 했느냐. 네, 다음 검색어 등을 검찰 한당 내통, 한당이라면 한국당이라는 뜻이겠죠. 요렇게 검색어 1위를 오늘 아침까지 올려놨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의 문제를 지금 방향을 트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문재인이 귀국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귀국했는데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던 민주당이나 청와대 정무수석 또 대깨문들이 시끄러워졌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문재인이가 어제 귀국해서 지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조국으로 꼽아. 자,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더 세게 여당이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문이 도착하자마자 노영민이와 그리고 강기정이 등을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합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기정이가 딱 내용이 바뀐 거죠. 오늘 강기정이가 한 수 더 나갔습니다. 비사실 공표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검찰의 이런 배단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하러 대통령이 나갔으니 검찰이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해라. 그러면 검찰 보고 압수수색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네들이 압수수색을 해? 그리고 조국이 전화한 걸 공개해? 이 비리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한다 하면 우리도 지금 생각한 게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검찰을 손 좀 볼 계획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딱 하는 태도를 보고는 어제 문이 들어와가 조국을 계속 밀고 가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검찰이 이제 버닝썬을 덮쳤습니다. 검찰이 버닝썬을 덮친 주 타켓은 윤규근과 관련한 경찰청의 윤규근 방 등입니다. 윤규근 방요. 자, 그래서 윤규근이 인사과장으로 있을 때 경찰청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보고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 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검찰이 경찰청을 덮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의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코링코나 또 사모펀드를 그리고 정경심이가 사실상 소유주로 했다. 이런 선인데 그렇다면 조국의 위세를 빌어서 코스닥을 회사 A1N을 인수해서 WFM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우회 상장하기 위한 그릇이죠. 근데 IFM 거라고 좌파들은 김어준 등 쭉 지금 바람을 잡았습니다. 실제 코링크는 IFM이 주입니다. 근데 IFM 관계자들이 어제까지 다 조사를 받고는 우리 거 아니다. 우리는 돈을 좀 빌려줬을 뿐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경심이 같은 사람이 떠나드는 거, 또 조범동이가 사실상 조국이 돈을 태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러면 IFM부터 WFM, 더 나아가서 코링코는, 그리고 웰스 CNT는 누구 거냐? 정경심이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인수할 때 코스닥 상장회사가 아무리 허접해도 인수할 때 돈 300억 원 들어갔을 건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래서 이제 그거 돈의 돈줄로 정상훈이니 큐버스에, 그리고 또 크라제버그의 민정훈이 같은 사람이 등장했고 상상저축은행 계열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근데 상상저축은행이 시비를 뭐 해줬다, 건물을 자꾸 빌려줬다 하지만 검찰이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는 포장이고 한마디로 가짜다. 좀 있으면 상상저축은행에 제가 볼 때 검찰이 이렇게 덮칠 거예요. 그러면 상상저축은행은 누군가가 딴 사람이 돈을 대주고 그걸 저축은행이 이제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사주거나 한 것처럼 쇼를 했다. 그건 왜 그러냐? 돈이 직접 가면 그야말로 돈을 준 사람이 드러나니까 뒤에서 저축은행 쪽에다 토스하고 결국 그 돈이 절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검찰이 그야말로 코링코와 사모펀드가 이제 단순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해상충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형 게이트다. 엄청난 권력형 이 자금 수수와 관련되는 문제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무언가 조국에게 들미가 잡혔거나 조국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 있는 사람이 그쪽에 끈을 대고 중간에 서 있는 아까 언급한 그런 브로커들을 통해서 끈을 대고 그러고는 저쪽에다가 부탁을 하고 그 대가가 어딘가 꽂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수사를 하기 위해 이걸 덮친 겁니다. 또 하나는 윤규건이 수행했던 역할이 단지 우리들 병원 무마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그야말로 온갖 문재인 주변 가족 측근의 비리를 무마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윤규건의 컴퓨터를 확보하면 지금 그간에 민정수석실 경찰 윤규건 간에 그런 사건 무마에 대한 유착이 드러날 수 있을 거다. 이걸 봤어요. 지금 금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지금 정권에 완전히 척근이 되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냥개처럼 저 경찰의 지금 유착 의혹까지 지금 전부 파헤치겠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152명을 투입하고 뭐 6개 반을 투입하고도 버닝썬에서 성적이 없었던 게 그게 단지 마약, 성폭행, 성매매, 뭐 동영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야구자고 또 사마패고 또 돈 많은 놈들 전 세계에 또 한국에 돈 많은 주가 조작하는 브로커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조국 앞에 줄을 서는 일종의 팝업 스토어. 그래서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 그걸로 통해서 다 연결됐다라는 걸 검찰이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즉 조국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리 전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경찰과 정권 간의 유착국도 조사하겠다. 또 버닝썬 사건이 무마된 그 이유 근본에 대해서
또 조사하겠다. 그리고 윤규근이라는 실체를 베끼겠다고 지금 간 겁니다. 자, 이러면 윤규근 조사를 하다가 지금 우리들 병원 조사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 지금 검찰이 지금 정상훈이라고 큐버스의 대표와 임직원을 지금 수십 명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상훈이는 윤규근을 갖다가 타깃으로 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훈이하고 윤규근은 WFM 등에 다 연루되어서 이 거론이 되었지요, 회사에. 그래서 이 WFM과 관련해서 정상훈이가 깊숙한 관계에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랬을 거다. 그리고 윤규근은 민정수석실에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의 가장 탑이었다. 그러니까 온갖 정권의 비리, 또 더 나아가서 정권이 하청해서 무마시키는 사건을 윤규근이 다 듣고 다녔을 거다.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노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정상훈이가 대표를 맡았던 회사 임원들을 다 불러 제끼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정상훈이라는 사람이 성리 유인석이와 핵심적인 관계고 그 관계에서 다음 단계로 윤규근이 포섭되어 들어가고 윤규근이 또 끌어들인 사람이 조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버닝썬 사건 때 윤규근이 권력의 핵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야말로 버닝썬으로 위시되는 부분에 돈 많은 놈들, 비리는 많지만 돈도 많은 국내외에 있는 놈들을 권력 핵심한테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게 팩트다. 단지 우리들 병원 때문에 저렇게 끌려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상훈이와 다담대부라는 회사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이 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담대부는 대부회사 같아요. 파주의 큐버스 바로 회사 바로 옆에 본사 건물이 있는데 이 큐버스하고 인물이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훈이 회사라 봐야 되고 큐버스가 다담대부하고 특수관계인이라고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대요. 등기에 보고서에. 그리고 다담대부는 이 큐버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고 또 상상저축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상상인 플러스하고 상상인 두 군데에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WFM을 코스닥 회사를 조범동이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상상인 저축은행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걸 그때 크라제베그 민정훈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민정훈이보다 정상훈이가 더 핵심이라고 보고 저축은행과 정상훈이 관계를 다 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상계열 저축은행 이것들은 유모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상상인 그룹 계열사라는 겁니다. 이 계열은 과거의 대유 정권, 그리고 그 이후에 리젠트 정권, 그 이후에 이런 정권 등으로 이름을 바꾸다가 2002년에 이제 이런 정권으로 다 리젠트 이런 등이 이렇게 합병되었다가 그때 이제 이후에 브릿지 정권으로 이름을 바꿨고 2007년에 골든 브릿지 투자 정권이라고 회사를 바꿨고 2019년 3월에 그러니까 올 3월에 주식회사 상상인으로 이렇게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상호를 상상인 정권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계열사로서
이 상상인 플러스 상상인 저축은행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골든 브릿지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죠. 정치적으로 좀 의미심장한 데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좀 잘 나간 데죠. 그래서 그때도 구설수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인 계열 그 저축은행들이 과거 골든 브릿지를 인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든 브릿지가 인수가 되었는데 상상인으로, 그래서 검찰은 이 상상인 그룹 회장과 그룹 자체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약하자면 검찰이 지금 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윤규건이 핵심이고, 그 부분의 가장 핵심은 지금 윤규건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조국과 관련된 윤규건의 비리 무마 의혹이나 비리 의혹들을 지금 조사하고, 왜 버닝썬 사건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가를 또 밝히면서 윤규건을 덮으려니까, 윤규건 위에 조국을 덮으려니까 버닝썬 사건을 저렇게 덮을 수밖에 없었다. 누가 봐도 버닝썬 사건이 이상하게 처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경찰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검찰개혁의 명분이 거짓이고, 이 정권의 경찰은 권력과 유착이 되어서 권력의 개처럼 굴고 미리 막아주고 이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가려 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거고, 또 가장 핵심은 지금 윤규건, 정상훈, 상상그룹으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그것이 민정수석실의 권력형 게이트, 거대한 돈, 그리고 권력이 뭔가를 봐주는 것, 이런 것들이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검찰은 그걸 노리고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전면적으로 지금 청와대와 전쟁을 선언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